네, 미국과 유럽 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특징주들까지 살펴보시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일본 시장 전망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는 좀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요. 엔화가 3일 연속 하락하면서 1달러에 99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하이테크 관련 대표주인 도시바, 호야, 소니, 니콘을 비롯해서 굴뚝산업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 자동차, 혼다와 같은 대형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연결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해서 4배 가까이 증가한 1조 3천억 엔으로 2월 예측치보다는 1,500억 엔이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실적 호전주를 찾는 이런 종목장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미쓰이 물산, 그다음에 미쓰비시 부동산과 같은 86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쿠로다 일본 총재가 2차원 금융 완화책을 내놓은 지 꼭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대담하게 진행된 금융 완화책에 따른 변화 그리고 또 문제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양적 질적 금융 완화를 도입한 지 이제 한 달 만에 니케이 평균 주가는 16%나 상승했고요. 엔화는 미 달러에 대해서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계량 모델로 추정해 보면은 엔 하락세가 1달러에 112엔대까지 계속 하락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매월 물가는 평균적으로 전월 대비 플러스 0.1%씩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탈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로다의 마술에는 세 가지 허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경제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엔화 약세가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둘째는 사실상 빚을 내서 국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엔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서 스태그플레이션 사항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엔 하락이 매출 증가, 임금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는 경기 사이클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 증가가 임금 상승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금융 완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런 경계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차츰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됐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도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경기 둔화라든지 수급 악화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 전후에 좀 묶여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25개 부처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라든지 자동차 연비, 배기가스 규제 강화를 비롯해서 올해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최근 중소형 개별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어제부터는 통신이나 문화오락, 자동차와 같은 소비 관련주 쪽으로 매수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수요일 날은 수출입 경제 지표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일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반등 폭은 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양방향 인터넷 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과 같은 인터넷주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중국 증시 최대 이슈는 아마 경제지표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요일부터 4월 경제지표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경기 둔화세가 멈추는 긍정적인 신호들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긍정적인 신호들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요일에 발표되는 수출은 플러스 10.3%, 수입도 1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2013년 봄철 캔턴 페어 같은 경우에는 수주 금액이 작년 봄철에 비해서 1.4% 정도 감소했고요. 위기나 절상에 따른 교육 조건 악화로 인해서 수출 경기가 이전만큼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듯 보입니다. 목요일 날에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식품 가격 상승으로 해서 2.3%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잉 생산 문제가 해소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금요일 날은 그 광의 통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 M2 지표가 15.5%로 전달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규 대출도 8천억 위엔으로 전달보다도 한 2조 6천억 엔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21%로 3월보다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3월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국가급 인프라 투자 사업이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생산이나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타는 그런 모습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아시아 증시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도 키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